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외계인과 지구인의 만남을 그린 영화 콘택트 속의 과학, 시간여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원작자인 칼 세이건이 그 친구 이론 물리학자 킵손에게 원고에 대한 과학적 검토를 요청했다까지 배웠는데, 이에 킵손이 시간여행 통로로서 블랙홀 대신에 웜홈을 추천해줬잖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영화에 반영됐다는 내용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먼저 시청자분들께 정정 하나 하고 정정이요?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킵손이 사실 그 칼 세이건의 부탁을 받고 원고를 검토할 당시에 나이가 저번 시간에 제가 20대라고 했거든요. 40대입니다. 20대가 아니라 40대군요. 네, 40대로 정정합니다. 킵손은 1940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85년 당시는 45세였죠. 네, 당시 킵손의 나이는 40대였다라고 정정해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킵손이 시간여행 장치를 블랙홀 대신에 웜홀로 고치라고 조언했고, 실제 영화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다른 문제가 있었나요? 저번 시간에 반전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예. 이제 웜홀도 그러면 시간여행 통로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저번에 가능한 쪽으로 조언을 했는데, 네. 반전이라면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건데, 사실은 아직은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근데 그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킵손이 그때 원고 검토 후에 그렇게 조언을 하고 이제 영화 제작에 들어가고 할 때, 킵손은 이게 학생들한테 교육 소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워물이 나오고, 워물이 시간여행과도 관계되고, 이거 좋은 교육적 소재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격 논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논문을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출판도 됐는데, 그 제목이 웜홀, 타임머신, 그리고 약한 에너지 조건, 이제 이런 제목이었는데, 여기 약한 에너지 조건이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웜홀을 유지시키는 이상 물질, 이그조틱 매터, 그겁니다. 그거 학술 용어가 약한 에너지 조건이죠. 그래서 이것도 그 조언해준 대로 웜홀은 자연 상태에서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또 생겼을 때 유지시킬 수단도 있다. 그래서 타임머신 기능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걸 아주 학술적인 용어로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죠. 웜홀이 타임머신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니까 당시에 큰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한 주목을 받았죠. 이제 당시만 해도 물리학계에서는 타임머신 얘기는 좀 앞서간, 심하면은 당시 시대상에서 심하면 그런 쪽 사람을 사이비 같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공식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그게 타임머신이니까 타임머신이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중한테는 관심을 끌었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지표가 뭐겠어요? 언론이잖아요. 언론이 딱 보니까 금방 본 건 아니고 한 2-3개월 후에 그 논문을 보고 타임머신이 있으니까, 그 내셔널 인콰이어라는 신문이 있는데 그 지명도가 좀 있는 신문이었대요. 근데 물리학자들 타임머신의 존재를 증명하다, 이런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보도를 하고, 또 캘리포니아 매거진이라는 이 사람이 칼텍 교수였거든요. 타임머신을 발견한 사람 이런 이제 기사를 쓰고, 그 사진을 이 킵손이 팔로마 산에서 옷을 막 우통을 벗고 그 연구하는 그걸 곁들이 실은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놀리려고 그 정도로 대중한테만 어필하려고 이제 했으니까 학자들은 별로 안 좋아했겠죠. 그렇겠네요. 자, 킵손 입장에서는 화가 났을 법한데, 그래서 혹시 웜홀이나 시간 여행에 대한 연구는 포기했습니까? 거의 반대죠. 반대예요? 이제 워낙 언론의 등살 때문에 약간 잠수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게
그 논문 타임머신이라는 제목을 넣은 논문 하나 발표했는데 네. 얼마나 등살이 심했으면은 잠수까지. 그 잠수를 타면서 그 네. 조교한테 네. 충분히 연구를 해서 물리 법칙이 타임머신을 금지하는지 아니면 허용하는지 또 웜홀은 가능한지 충분히 연구를 해서 공개 발표하겠다. 네. 그 전까지 시간을 좀 달라 하고 잠수를 이제 탄 거죠. 와, 일반 사람이라면 도망칠 법도 한데 역시 201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까지 하신 분은 다르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대표님께서 웜홀이 왜 가능한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논란이 있고 난 2년 후, 네, 1990년이죠. 이제 본격 정말 웜홀이 이제 가능한지, 웜홀이 자연 상태에서 생길 수는 있는데 금방 짜부러질 수도 있다,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상 물질을 이렇게 하면 유지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잠정 결론까지 냈는데, 근데 이제 이 양자역학을 적용을 시켜서 정말 유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저번에 이제 말씀하신 지도 교수이기도 한 그 김성은 교수가 그 당시에 포스트 닥터 포닥으로 그 팀의 연구원으로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계산을 이제 한 겁니다. 해보니까 이게 그 진공요동이라는 이게 양자역학적 현상인데 네. 웜홀이 생기면 그 근처에 블랙홀 주변에는 이제 진공요동, 영어로 하면은 이제 베큐um 플럭추에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생겨요. 이게 생기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광선, 빛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놈이 웜홀을 파괴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에너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하여간 파괴를 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일까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계산하고 검토하고 하면서 스티븐 호킹한테도 이제 검토를 서로 이제 의견을 구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호킹은 나도 그런 계산 해봤다. 와, 진짜요? 서로 해봤는데 네. 그거 파괴돼. 이 사람들은 이제 혹시 싶어서 계산이 좀 막 거기 근접하게 나오긴 했는데 설마 막 확 그 파괴할 거라고 완전 결론을 안 내리고 있었는데 스티븐 호킹이 그거 파괴된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그리고 타임머신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제 그러면은 뭐 그 중에서는 웜홀 원통 그 타임머신의 그 예비 후보가 몇 개 있었거든요. 뭘 사용하든 간에 우리가 만든 타임머신이 진짜 기능하기 전에 바로 진공요동의 강선들이 웜홀들을 파괴해버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타임머신을 만들 때마다 진공요동 광선이 파괴할 것이다라는 호킹의 주장에는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뭐 호킹도 뭐 신은 아니잖아요. 네. 물리학자의 한 사람이고, 네. 그래서 이제 호킹의 권위가 과학적 근위는 컸지만 이 절대적인 건 아닌데 호킹의 주장 중에 시간 순서 보호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순서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러면 역사의 줄기를 흐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예. 네. 그게 그러면은 시간 여행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안 가능하다는 쪽이에요. 이 스티븐 호킹은. 네. 물론 그 뒤에는 조금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뭐 시간 여행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이때가 굉장히 자기 전성기였는데 호킹의 시간 순서 보호 가설은 아주 유명해요. 이제 그런데 이분의 이거는 가설이라는 거는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가설은 완전히 증명되기 전에 어떤 명제를 가설이라 하니까
자연이 타임머신을 싫어한다. 물리법칙은 타임머신을 허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갓을 자기의 주장, 신념, 그렇죠. 그 중에 과학적으로서. 하나의 이제 가설이고 네. 또 호킹이 이제 이런 유머스럽게 이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시간 순서 보호 가설이 역사가들을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호킹이 주장했다고 해서 뭐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런 거는 아니죠. 네. 그럼 시간 순서 보호 가설이 옳고 웜홀도 진공 요동에 의해 파괴가 된다면 시간 여행은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 순서 보호 가설이 절대적인 거는 일단 아니고 네. 웜홀도 진공 요동에 의해서 파괴되는 걸로 호킹의 계산에서도 나왔고 아까 그 김성원 킵손 교수 계산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네. 웜홀이 파괴된다는 쪽이었죠. 네. 예, 그런데 킵손의 주장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킵손은 이걸 판단해 단정하기에는 우리의 양자 중력 지식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계산으로는 많이 좀 파괴된다는 쪽에 가깝지만 확실하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판단한 과학적 지식이 좀 짧기 때문에 양자 중력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는 아주 미시세계의 이론이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아주 거대한 우주 스케일에 적용되는 이론이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개를 결합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이 두 개가 결합되면은 이게 만물의 이론, 만능의 이론이라고 이제 아주 꿈이죠. 물리학자들의 꿈입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이론이 지금 양자 중력, 퀀텀 그래비티라는 그 학문의 하나 분야가 지금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직은 그런마 수준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거대한 웜홀 상대성 이론적인 우주 스케일의 어떤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양자적인 영향, 진공 요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네. 지금 알 수가 없다. 지금은 걸음마 수준이다. 걸음마 수준이기 때문에 퀀텀 그래비티가 그래서 단정하기는 힘들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웜홀이나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다룬 연구는 없었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그 이후가 이제 지금 이게 1990년이잖아요. 네. 이제 한 20년이 흘렀어요. 네. 그럼 지금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논문이 저도 뭐 찾아보고 했는데 제법 나와 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큰 혁명이 하나 일어났는데 네. 2013년에 웜홀 연구에 아주 혁명이 하나 일어났어요. 레너드 서스킨드하고 후안 말다세나라는 분이 발표했는데 ER은 EPR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네. ER은 뭐냐면은 아인슈타인 로젠 브릿지 들어봤죠? 우리 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하고 같냐 하면은 EPR 양자역학에서 여기 또 E는 아인슈타인인데 양자역학이 좀 불완전하다는 그 논증한 논문 이름이 EPR인데 네. 아인슈타인이 그런 논문을 제자 두 사람하고 만들어 발표했는데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입자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 연결성이 있더라.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원래 생각과 반대 방향의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EPR 역설이라기도 하는데 네. ER은 뭡니까? 이제 로젠 브릿지 이거는 거대 스케일, 우주적 스케일이잖아요. 일반 상대론적 관점인데 EPR은 양자역학적 작은 미시세계의 두 입자 간의 연결성이 있다. 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두 어떤 블랙홀 두 개가 연결돼 가지고 로젠 브릿지가 되듯이 이 저 두 입자도 서로 연결돼 있다. 그렇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퀀텀 그래비티의 아주 청신호이기도 하고 또 이걸 해석을 하면은 양자역학의 두 입자가 서로 연결돼 있듯이
그러면 웜홀도 양쪽 두 입구 사이가 연결돼 있다. 네. 통로로. 이 웜홀은 영원히 존재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연결성 EPR에서 두 입자의 연결은 뭐 생겼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웜홀 연결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웜홀은 충분히 생겨나서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논문에 ER, EPR이 이퀄 EPR이 이론이 맞다면은 네. 웜홀은 양자적인 진공 요동이나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파괴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인간이 어떤 여행을 하는 정도라고 전제되지는 않았지만 이 두 개의 연결성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아주 오래 유지되는 이런 전체 시스템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시사하는 거죠. 네. 완전 증명한 건 아니지만은. 예. 미시 세계의 양자 얽힘과 또 거시 세계의 웜홀이 원리적으로 상통한다. 이런 의미라면 좀 받아들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부터 2주 동안에 시간 여행 가능할까? 그래서 웜홀과 타임머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또 저희가 과학 인사이드를 마주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네. 뭘 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들고 오실지 또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승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